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B반 지윤호입니다. 오늘 청이치 제작 전 과정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이치란 치과 보철 과목 중 가철성 노인 보철의 한 분야로서 상하의 전부 또는 상하악 중 어느 한쪽 악에서 모두 상실된 자연치아와 그 조위 조직을 대체하는 가철성 보철물로서 저작이나 심미 및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주거나 개선시켜주는 의치를 말하며 전무상 의치, 그리고 완전 틀니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걸맞는 보천물로서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런 총이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왁스로 이루어진 나비치 단계와 그리고 인공치를 제외한 나머지 왁스를 딱딱한 수지로 바꾸는 수지의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는 이렇게 치료실과 기공실의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치료실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그리고 엑스선 검사, 병력 검사, 인상 체득, 그리고 기공실에서는 예비 모형, 개인 트레이, 그리고 2단계 치료실에서는 최종 인상을 뜨고요. 2단계 기공실에서는 작업 모형, 기초상 및 교합제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치료실에서는 악골 관계 기록, 인공치 선택, 9개 후 연폐쇄 부위 결정을 하면 이제 기공실에서는 모형 교합기 부착, 교합기 조절, 인공치 배열, 의치상 조각, 그리고 치료실 4단계 나비치 시적, 그리고 기공실에서는 의치상 최종 조각, 매몰, 수지 종합, 중합, 그리고 함분리, 그리고 매몰제 제거, 교합기 재장착, 그리고 교합 조정, 연마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실에서는 완성 의치 장착, 구강 내 조정, 그리고 환자 교육 및 경과 관찰을 해줍니다. 이렇게 총이치 제작 과정에는 치료실과 기공실의 협력으로 총이치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총이치 제작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나비치서부터 예비 모형 제작, 개인 인상 트레이, 그리고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 그리고 교합제 제작, 그리고 교합기 장착, 인공치 배열 상하과 하악, 그리고 치은 형성, 그리고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 우리 수지 의치에서는 매몰,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함 분리, 그리고 교합기 재부착, 그리고 선택 삭제, 그리고 의치에서 모형 제거해서 이제 의치의 다듬지가 연마법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총이치 제작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치료실 과정인데요. 무치약 환자의 구강 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을 위해서 예비 인상을 뜹니다. 기성 트레이로 하겠죠. 예. 그리고 인상을 떠서 나온 연구 모형에 첫 실습 시간에 배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이때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환자 구강에 맞는 개인 트레이로 구강의 양형의 형성을 정확하게 본인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레진을 왁스에 올릴 때 티슈 슈탑에 먼저 올리고 빨간색 왁스 부위가 안 보이도록 균등하게 레진은 모형에 압착시키고 손잡이를 만들 때에는 술자가 환자 인상을 체득할 때 작업이 편리하도록 위치는 45도 경사, 그리고 하악은 수직으로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덴저버로 연마를 합니다.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 트레이의 변연을 형성해 줍니다. 변연을 형성해 주는 이유는 개인 트레이를 구강 내에 시험 적합하여 잘 맞는지 점검하고 모델링 컴파운드를 알코올 터치 불꽃으로 연화하여 트레이 변연부에 부분적으로 첨가하면서 온탕속을 통과시킨 다음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구강 근육의 기능 운동을 하면서 변연 형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치약 기능 인쇄합니다.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한 주 모형을 얻을 목적으로 체득하는 인상인데요. 구강 내 점막의 상태를 모형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상 정밀도가 우수하고 흐름성 좋은 인상제를 이용하여 최종 인상 체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하 무치약 기능 인상체이고요. 다음은 박싱 작업 모형 제작입니다. 박싱 맥소드의 인상체의 외면의 인상 변형보다 약 3mm에서 4mm 낮은 위치에 유틸리티 왁스를 비딩하고 이것을 박싱 왁스로 둘러싸여 상자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박싱의 장점은 변연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쉽고 모형의 두께 조절과 기포의 제거가 쉽지만 제작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 후연 폐쇄입니다. 의치상 구개 후연부의 정막면에 제방상의 윤기를 보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후연 폐쇄는 의치상 후연부를 악재의 정막면에 압입 밀착시켜 구개 후연 봉쇄를 꾀함으로써 외부 기체의 침입을 방지하여 의치의 유지력을 높이고 그리고 의치상 후연과 정막면을 동일 편명상에 오게 하여 혀의 감각을 좋게 하고 그리고 발음 장애를 줄임은 물론 수지의 중압 수축이나 변형을 보상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이렇게 이용됩니다. 후연 폐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이치는 환자 구강 내에서 잘 안 떨어지게 유지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정확한 보철을 만들었는지 판가름이 나는데 여기 후연 폐쇄에서 유지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환자 구강 내에 맞도록 형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하악 위치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기초상과 그리고 교합제로 구성됩니다. 레진상 총이치를 제작할 때는 레진 등을 이용하며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합니다. 이렇게 파라핀 왁스로 제작합니다. 다음 환자의 구강 내의 상하악 간의 관계를 생체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교합 체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용하여 주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이때 상하악 교합상의 순축면의 정중선과 구각선을 왁스 조각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심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인공치를 심어줍니다. 특히 이 과정은 심미와 발음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총이치의 성패를 장후하는 중요한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치서부터 배열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부까지 완성된 모습이고요. 다음 의치상 조각입니다. 의치상 부분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등으로 형성하여 나비치에 자연감을 부여하여 신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치의 유지와 안정 및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나비치를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해보고 안모와 연 조직의 운동 전치부, 인공치아의 신미성, 교합 상태, 그리고 치은의 형태, 그리고 발음 같은 기능적인 면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을 합니다. 이제 다 수정되었으면 나비치 모형을 분리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나비치 제작 과정이었고요. 다음으로 단단한 이제 수지로 만들어지는 수지의치 제작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몰 준비를 합니다. 나비치 모형들에 서킹을 하고요. 그 후 매몰제 분리 이용을 위해 플래스크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합니다. 이제 1차 매몰을 합니다. 석고가 들어있는 함에 나비치를 위치시켜서 약간 누르면 1차 함에 들어있는 석고가 그 나비침의 눌림에 의해서 바깥으로 좀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올 때 스파츌로 깨끗하게 언더컷 없이
걷어내주고 경화되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는 이 과정이 총위치 매몰에서의 1단계 1차 매몰입니다. 그 후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다시 나머지 2차 매몰을 합니다. 역시 기포 없게끔 석고를 잘 매몰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인공치의 교합면과 그리고 절단면까지만 노출시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요. 이유는 3차 매몰을 할 때 경석고를 채우면 노출시킨 교합면과 절단면이 경석고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내진 처림 시 압력이 가해질 때 인공치아가 경석고에 묻혀 있어 변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몰한 석고가 경화되면 플래스크를 열탕 속에 몇 분 동안 이렇게 담궈두어 왁스가 연화되도록 한 다음 플래스크의 상함과 하함을 분리하여 기초상을 제거하고 잔류 파라핀 왁스를 이제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합니다. 그 후 이렇게 냉각해주고요. 이제 수지와의 분리 용이를 위하여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왁스가 제거된 음영의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취향 등을 고려하여 치은의 색조와 유사하도록 수지를 혼합하여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수지가 떡 상태, 즉 도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처럼 함에다가 채웁니다. 그 후 레진 전입을 3단계로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전입 후 과잉 레진을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모든 함 준비를 완료하고 클램프 장착을 합니다. 이제 레진 중합을 합니다. 이때 떡 상태인 수지가 뜨거운 불의 온도에 의해서 이제 딱딱한 수지로 바꾸는 레진 온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성 후 함을 분리합니다. 그 후 매몰재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현재 나비치에서 인공치는 그대로 있고 왁스 대신 딱딱한 수지로 레진치와 수지가 물의 온도에 의해서 결합되어져 있는 케미컬 결합으로 수질치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합니다. 그리고 교합지를 이용해서 교합이 안 맞는 것은 이처럼 다듬어서 선택 삭제해줍니다. 이제 모든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위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해줍니다. 이때 언더컷에 위에서 레진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을 파손시키지 않고서는 모형에서 위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라운 일반 보철물과의 제작 과정이 틀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반 보철물은 최종 제작되어진 보철물이 모형에 끼워져서 이렇게 치료실로 보내지는데 총이치 제작은 이 부분에서 모형이 파손되어지기 때문에 일반 보철물 제작과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 후 의치를 구강 안에 장착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형태로 다듬어주고 표면에 이렇게 퍼미스를 이용해서 광택을 내줍니다. 이제 이것이 최종 다듬질과 연마가 완료된 상하 의치상입니다. 드디어 최종 수지 의치상이 나왔습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는 물에 침수시켜서 치료실로 보내집니다. 이유는 총이치가 수지계통이기 때문에 건조한 곳이 아닌 물에 담궈둬야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구강 내에 장착한 상하 총의치입니다. 의치를 환자 구강 안에 장착시켜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장착 후에 의치 교합면이나 조직면 등의 수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환자는 경과 관찰을 통해 의치의 조정과 지속적 보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학년 B반 지윤호 총인치 전 제작 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